요즘 폭발적으로 돈 벌었다, 갑자기 막 부자 됐다 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수단이 뭐냐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SNS입니다. 인스타든 유튜브든 틱톡이든 말이죠. 팔로워, 구독자를 막 늘려가지고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돼서 돈 번 사람도 있을 것이고, SNS 마케팅을 너무 잘해서 판매 수익이 극대화돼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SNS를 통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많냐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기급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예요. 어떤 사기급 속성이냐? 우리가 버는 돈은 대부분 P와 Q의 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프라이스, 가격과 Q, 양이잖아요, 퀀티티. 근데 SNS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Q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프라인 원래 매장에서만 옷을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들 하루에 한 10명 이렇게 팔았어. 근데 SNS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 해가지고 인스타로 홍보해가지고 팔면 어때요? 자사몰 해가지고 팔거나 뭐 그러면은 하루에 뭐 10개가 뭡니까? 1000개, 10,000개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조회수가 나오면은 이 Q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Q만 올리는 게 아니라 팔로워가 점점 늘어날수록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믿고 사도 되겠다, 좀 더 비싸도 사겠다 라는 생각에 P도 올릴 수 있어요. 가격도 올리고 판매 수량까지도 늘려버릴 수 있는 사기급 파워가 SNS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SNS를 잘만 쓰면 10년 벌어야 할 거를 1년 만에 버는 일도 생기고, 즉 10배 대박이 나기도 하고 100배, 1000배, 10,000배 대박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요즘 SNS가 돈 된다, 강력하다라는 거는 대부분 아십니다.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걸 써먹고 꿀 빨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해보면 어렵거든요. 어려워. 근데 사람들이 어렵다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 어렵다, 영상 만들기 어렵고 뭐 사진 찍는 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컨텐츠를 만드는 거 자체는 쉬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익숙해지면 쉬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컨텐츠를 잘 만드는 거는 차별점이 아니고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돼요. 즉 컨텐츠 제작하는 스킬은 진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거고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컨텐츠라는 수단을 가지고 정말로 돈을 벌려면은 목적에 맞게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다시 말해 마케팅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 SNS로 돈을 잘 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마케팅 잘하는 거 어렵거든요. 필드에서 꽤나 굴러먹은 사람들도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뭐 엄청 잘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배우기 어려운 건데 최근에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와, 제가 지금까지 피똥 싸면서 유튜브 하면서 깨달은 SNS 마케팅 인사이트를 제가 깨달은 것 그 이상으로 다 그냥 풀어놔버렸더라고요. 비밀 노트를 공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책은 뭐냐? 게리 바이너척의 플랫폼을 지배하는 조회수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참고해서 10년 벌어야 할 돈 1년 만에 벌게 해줄 SNS 마케팅 인사이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SNS 제1원칙,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뭐냐? 바로 관련성입니다. 무슨 말일까?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콘텐츠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브랜드의 관련성을 확장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관련성이란 우리가 논하는 대상이나 처한 상황과의 밀접한 관계로 정의된다. 상대가 우리의 비즈니스나 브랜드와 긴밀하게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스토리를 올려줘야 한다. 관련성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브랜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SNS 보다 보면은 가끔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그런 거였죠. 그 마라탕후루, 그럼 내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SNS를 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 마라탕후루 챌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탕탕 후루 하면서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춤추고 계세요.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댓글에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뭐 그런 말이 달리는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라탕후루 챌린지를 보고 그 병원을 갈까? 사람들이 마라탕후루 챌린지가 워낙 유행이니까 그거 보고 뭐 의사 선생님도 이런 거 하구나 정도 생각까진 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병원에 가야지라고 생각이 들까?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그 선생님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 알리고 유명해지는 게 다였다, 그게 목표였다라고 하면 할만합니다. 그런 유행하는 거 따라가면 컨텐츠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그런데
그 계정을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 마라탕으로 챌린지 외에는 대부분 병원 광고성 컨텐츠예요. 그래서 마라탕으로 챌린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단계별로 소비를 해가지고 와, 나 진짜 이 병원 가야겠다 이런 느낌이 안 들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 저라면 아무리 탕후루 챌린지가 유행이었어도 그거 유행 타는 거 좀 포기하더라도 그 분야에 관련된 의료 꿀팁을 그냥 꾸준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혹은 마라탕후루랑 연관 지어서 건강 지식으로 본인의 전공 분야로 이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걸 해놓지 않으셔가지고 그 마라탕후루는 조회수가 잘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게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분은 이걸 안 하시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장님들이 콘텐츠 마케팅 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나도 춤을 춰야 되나, 나도 노래를 부르고 꽁트를 해야 되나 이런 걸 하면서 자꾸 유행하는 주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냐면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만 집중해서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숫자라는 건 조회수,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숫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유행하는 주제를 따라가잖아요. 순간 숫자가 잘 찍힐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과연 나한테 관심이 있을 것인가는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모을 의미가 없어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피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마라탕으로 모아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게 만들려면 일단 모은 다음에 피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빌드업을 해놔야 되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조회수나 구독자 팔로워를 모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콘텐츠 피드를 결정하는 건 소셜 그래프, 팔로우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심사 그래프, 관심 있는 대상이다. 요즘 유튜브, 인스타, 틱톡 같은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SNS에 노출되는 화면, 딱 들어가면 뜨는 메인 화면 있잖아요. 여기가 뭐를 중심으로 노출이 되냐? 팔로우,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을 보고 노출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노출을 시켜주냐면 관심, 즉 내가 팔로우 안 했어도 관심 가질 만한 컨텐츠를 중심적으로 컨텐츠를 노출시켜줍니다. 인스타그램은 그래도 팔로우의 영향이 좀 더 세가지고 내 메인 피드에는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 중심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태생적으로 좀 사람들끼리 인간관계 하라고 만든 플랫폼이야. 근데 유튜브나 틱톡은 진짜 내가 팔로우를 안 했는데요. 나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다뤘어? 그러면 그걸 노출을 시켜줍니다. 제가 어느 날에 유튜브 강의 준비한다고 제 유튜브 메인 화면을 한번 캡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 PC로 유튜브를 틀었는데 첫 화면에 뜨는 8개 영상 중에 제가 구독한 채널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구독자 많으면 장땡 아니야? 어우, 구독한 거 안 띄워줘요. 그럼 뭘 띄워주냐? 제가 평상시에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제가 일할 때 재즈 피아노 틀어놓고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럼 재즈 피아노 재생 목록이 뜨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이라거나 요새 또 시국인 만큼 그런 시국 관련 영상들, 즉 관심사의 기초에서 노출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만큼 요새 SNS는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보다도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에 기초해서 영상, 컨텐츠를 노출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마라탕후루 챌린지를 예로 들면서 관련성 없지만 그런 핫한 주제를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하면 조회수가 잘 될 수 있어요. 잘 될 확률이 꽤 올라가요. 그리고 워낙 조회수가 잘 나오다 보면 구독자라던가 팔로우 숫자라던가 이게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관심사 기반으로 노출을 시킨다곤 하지만 누군가 나를 팔로우 누르면은 그 사람 화면에 내가 노출될 확률이 좀 더 올라가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라탕후루를 보고 구독한 사람이 갑자기 전문 피부 지식이나 아니면 전문 의학 지식을 전달할 때, 전문가 행세를 할 때 그거를 보려고 하겠냐는 거죠. 거기에 의문이 드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팔로우를 얻어냈는데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이 팔로우를 제공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메인 화면에 만약에 노출이 됐어. 근데 뭐야, 내가 이런 사람도 팔로우를 했나? 내가 관심 없는 주제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보겠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화면에 내 컨텐츠가 노출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봐요. 그러면 알고리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보다, 관심을 끌지 못하는 컨텐츠인가 보다 하고 관심 기반으로 노출해 줄 때 빼버린다고요.
핵심은 뭐냐? 순간적으로 유행하는 핫한 주제를 이것저것 따라가서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왜? 사람들은 누구를 팔로우하고 구독했냐 이런 것보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인지에 더 관심이 있고, 실제로 알고리즘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을 모아봤자 나중에 내 컨텐츠가 노출됐을 때 사람들이 시청하지 않아버릴 확률이, 그래서 그 결과 알고리즘이 내 컨텐츠를 구린 컨텐츠로 간주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우리는 컨텐츠 SNS에서 사람을 모을 때요, 관련성 있는 사람을 모아야 돼요. 내 주제에 관심이 큰 사람들만 모으는 게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으냐?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련성을 구축하려면 잠재 고객이든 클라이언트든 나에게 중요한 다른 누군가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퍼뜨려야 한다. 비즈니스와 소비자의 관련성이 높아질 때 더 많은 사람이 구매를 고려할 테고 그 결과 매출도 증가한다. 뭐라고요?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그냥 한순간 오락성으로 즐기고 마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와, 이 컨텐츠 좋다, 나한테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책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코호트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코호트를 좁게 규정해야 더욱 독특하고 예리하며 구체적이고 관련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일반적인 콘텐츠를 만든다. 소셜 플랫폼에도 비슷비슷한 콘텐츠가 너무 많다. 승부를 보려면 범위를 좁혀야 한다. 코호트라는 건 원래 따로 격리된 집단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실험할 때 어떤 변이를 통제하는 그런 집단을 말할 때 우리가 코호트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SNS에서 코호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타겟. 나의 타겟 집단을 코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게리 바이너척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타겟을 구체적으로 좁혀야 한다. 왜? 구체적으로 좁혀야 그들이 원하는 게 뭘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뭘 원할까요? 그거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거고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타겟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흑수저 출신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20대 건실한 청년. 이 청년이 원하는 건 뭡니까? 돈 버는 방법이겠죠.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출산 후에 건강관리가 힘들어서 고민인 30대 어머니. 이런 분들이 원하는 건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딱 상상해도 저 사람이 뭘 원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 지식인 이런 데 가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코호트를 최대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의 뜻이에요. 여기까지 핵심은 정리하면 뭐냐? 중요한 것, SNS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관련성이다. 사람들이 영상이든 글이든 사진이든 콘텐츠를 볼 때 야, 이거 나랑 관련 있네, 내 이야기네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선 코호트를 좁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미 북토크 뉴스레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그때 뉴스레터를 보고 실천하신 분들은 이미 이거 참고해서 좀 더 유의미한 SNS 운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써놓고 메일을 보내고 나서 이 책을 읽었더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가 담긴 북토크 뉴스레터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고정 댓글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 무료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중요한 가치인 관련성이 클리어 됐다는 전제 하에서 그럼 이제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성은 기본 전제고요. 관련성 다음 스텝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냐? 바로 플랫폼 분석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제, 예를 들어 자기계발, 돈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플랫폼마다 잘 되는 콘텐츠의 형식이 다릅니다. 유튜브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칠판 형태의 긴 컨텐츠 이런 것도 나름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인스타나 틱톡에선 망합니다. 제가 다 올려봤거든요. 안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인스타에서는 사진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 위에 나레이션, 나는 몇 살에 실직했다, 나는 그리고 나서 뭘 도전했다, 이런 스토리 나레이션형 컨텐츠가 꽤 잘 되거든요. 한동안 인스타를 휩쓸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반대로
액체 괴물 만지고 막 이런 거라던가 마라탕으로 챌린지 애들한테 유행하는 거는 틱톡에서는 진짜 메가 히트를 쳤는데 인스타에서는 그만큼은 아니었고 유튜브에서도 그만큼은 아니더라고요. 핵심은 똑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플랫폼마다 터지는 형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플랫폼마다 터지는 콘텐츠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사람들에게 콘텐츠가 퍼질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링크드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를 정했다면요. 그 플랫폼 안에서 잘 되는 콘텐츠들이 뭔지 레퍼런스를 진짜 많이 봐야 됩니다. 하루에 몇 개씩은 그냥 무조건 봐야 돼요.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냐, 어떤 형식의 콘텐츠를 만드는지를 플랫폼마다 따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마라탕으로 챌린지처럼 나랑 관련성 없는 주제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형식도 나랑 관련성이 아예 없는 형식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춤추는 포맷이 유행한다고 해서 내가 춤을 출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에 뭐는 참고할 수 있겠어요? 사진을 나열한 콘텐츠가 잘 된다. 아니면 화면 전환이 빠르게 되는 게 잘 된다. 이런 어떤 형식에 대한 부분, 포맷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콘텐츠 주제에 맞는 톤 앤 매너를 자세하게 플랫폼별로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 분석을 통해서 플랫폼별로 유행하는 포맷, 형식에 대한 감을 잡았어요. 톤 앤 매너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으로 잡아야 할 게 뭐냐면 바로 먼저 보이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먼저 보이는 것이 무슨 말이냐? 사용자가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 인스타를 사용하는 사람, 스레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콘텐츠 소비자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튜브에서 영상 고르실 때 뭐 보고 누르십니까? 대부분 유튜브 어플 실행하고 이미지, 즉 썸네일을 보고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썸네일인 거예요. 왜? 제일 먼저 눈에 보이니까. 썸네일이 구려가지고 사람들이 안 누르면 그 뒤에 얼마나 보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다? 썸네일이다. 그런데 인스타 릴스나 틱톡에 들어가는 짧은 영상 이런 건 어떻습니까? 얘는 썸네일이 없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유튜브는 썸네일이란 이미지가 있고 내가 클릭이라는 행위를 해야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랑 틱톡 같은 건 그냥 재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냥 재생됐을 때 초반 3초. 이게 사실상 유튜브에서 썸네일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강조해요. 첫 3초 동안 사용자는 콘텐츠가 자신과 관련 있을지 판단한다. 동영상이 추천 페이지에서 얼마나 널리 퍼지는지, 누구에게 퍼지는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첫 3초 동안 코호트 집단에 직접 말을 건네야 한다. 사람들이 영상을 보게 만들 후크를 추가하고 의견을 명확히 진술하며 창의적인 카메라 각도로 호기심을 자아내야 한다. 짧은 영상으로 하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아니면 틱톡에서 하는 짧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3초 안에 시선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 3초 안에 시선을 잡기 위해서 진짜 별짓거리 다 합니다. 어떤 거냐? 결혼식장에서 큰 케이크 같은 거 들고 가다가 떨어지는 그 장면. 그래서 하고 떨어지는 장면을 넣었다가 갑자기 그 떨어지는 걸 자기가 탁 받으면서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유행하는 밈을 처음에 넣은 다음에 어그로를 끌기도 하고 또 제 친구 중에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팔로워 60만 명 넘는 올리버 여행기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항상 카메라 각도도 뭔가 좀 멋있게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면서 시작해요. 뭔지 보면 아실 거예요. 가서 보면 아세요. 그리고 릴스에커라는 제가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맨날 이러면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처음에 시선을 사로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첫 3초 동안에 여러분이 시선을 사로잡을 장치를 마련하셔야 돼요. 근데 나 그런 거, 이런 거 못하겠어. 아니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와. 라고 하시면은 그냥 처음에 다짜고짜 여러분 이거 고민이시죠? 이렇게 던지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타겟 코호트가 집을 사고 싶은데 아직은 자본금이 딸리는 어떤 20대 사회초년생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딱 영상 시작하자마자 내 연봉이 3천인데 서울에서 집을 어떻게 사? 생각하셨죠? 제가 그거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 사람이 원할 만한 거, 야 너 이거 고민이지? 너 이거 원하지를 그냥 바로 던지세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초반에 야 이거 네 이야기야. 너한테 필요해. 들어. 라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관련성이라는 대전제를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즉 사람들이 관심 있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채운다는 전제하에 실제 생산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플랫폼마다 잘 되는 콘텐츠의 포맷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에 대한 톤 앤 매너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시청자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 유튜브에선 썸네일, 짧은 쇼폼 영상에서는 첫 3초, 이렇게, 사실은 3초도 아니고 1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장 먼저 보이는 걸 공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공략을 잘하고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많이 해봐야 됩니다. 꾸준히 오래 해봐야 돼요. 천재가 아니고서야 하루아침에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편집이 너무 어려워요. 제 컨텐츠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퀄리티를 올릴 때까지 못 올리겠어요 하고 안 올려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항상 이럽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일단 올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근데 퀄리티가 중요한데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제가 올려서 뭐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책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컨텐츠의 질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질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려면 대량으로 콘텐츠를 발행해 봐야 한다. 여러분, 콘텐츠의 질이라는 게요, 이게 꼭 화려한 영상 편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북토크 콘텐츠의 편집 화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콘텐츠 편집하시는 분이요, 저희 직원 편집 시작한 지 이제 2달 됐나? 한 2달 됐는데 이 정도 편집해요. 근데 사실 보면 편집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텍스트 기반의 경우 엄청난 필력을 의미하지 않아요. 질 좋은 컨텐츠가 뭔지를 시각적인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부딪히면서 적절한 톤 앤 매너를 깨우쳐 나가야 된다고요. 제가 이번에 새로 알게 된 분이 계신데 인스타에 뭐만 올리면 100만 뷰가 터지더라고요. 근데 편집이 뭐 없어요. 여성분이신데 그냥 날 것 그대로야. 피부에 여드름이 많으신데 그걸 그냥 까요. 그래서 나는 여드름이 많은데 이것 좀 어떻게 숨겨볼까 하면서 그냥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는 감추고 싶을 것 같은 모습을 그냥 보여줘요. 그런데 저는 그 콘텐츠가 굉장히 고퀄리티의 콘텐츠라 생각합니다. 왜? 편집은 구려. 특별할 게 없어. 근데 관련성이 끝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관련성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해봐야 한다. 퀄리티만 너무 높이려고 고민하지 말자. 왜? 내가 지금 고민해봤자 어차피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경험이 부족한 뉴비가, 그냥 더 세게 말해서 허접이 머리를 굴려서 퀄리티를 올려도 허접이에요.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허접 상태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편집을 잘하려고 해봤자 어차피 나는 허접이야. 그래서 그냥 많이 해보면서 고퀄리티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먹히는 퀄리티가 무엇인지 감을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SNS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방법론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SNS 하시는 분들 누구나 적용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SNS 광고. 이분들은 판매 상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컨텐츠 마케팅, SNS에서 광고 돌려서 성과를 잘 내는 분들도 계신데 잘 못 내는 분들도 많아요. 잘 못 내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바로 돌려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고 기획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광고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래서 광고를 돌려. 근데 성과가 안 나와. 아니 근데 광고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새 메타든 구글이든 광고비 비싸거든요. 그 비싼 광고비 지불하면서 로또 긁는 것도 아니고 제발 잘 되라, 기도 메타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광고에 있어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게리 바이너척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달에 어떤 콘텐츠를 광고로 돌릴지 논의하는 대신 유기적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려보자. 그 중에 가장 큰 공감을 사는 콘텐츠를 확인한 다음 해당 콘텐츠로 광고를 돌려 매출을 꾀하면 된다. 유기적 콘텐츠란 무슨 말이에요? 관련성이 있는 콘텐츠. 내 시청자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지라는 주제를 여러 개 선정해보고 그에 맞는 플랫폼에 따른 형식도 여러 개 만들어보고 인트로도 여러 가지 고민해가지고 그냥 대량으로 올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량으로 올려다 보면 분명히 그 각 콘텐츠들의 성과가 다를 겁니다. 어떤 콘텐츠는 조회수가 잘 나올 거고 어떤 콘텐츠는 조회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이걸로 광고 돌려야지라고 광고를 바로 돌리지 말고 이렇게 대량으로 올려본 다음에 그 중에서 성과가 좋은 게 나오면 그 성과 좋은 콘텐츠에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건 뭐예요? 돈 안 쓰고 뭐가 좋을지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성과가 좋을 거야 라고 검증된 컨텐츠에다가 비용을 태워야지 비용 대비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는 특히 광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돈 내고 광고하면은 광고를 어지간히 못 만들지 않고서는 일단 매출이 발생은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 자영업자분들이 광고 돌릴 때 성과 측정을 안 하세요. 그냥 광고비보다 더 벌었으면 됐지 뭐 요 정도 하고 그냥 만족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하나만 가지고 광고 돌리는 것보다 더 큰 비용 대비 성과를 낼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뭐야? 검증하고 돈을 태운다. 유기적 콘텐츠를 여러 개 올려본 다음에 좋은 성과 나온 걸 찾아서 거기에다가 광고를 태워야 한다라고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SNS 기업의 오너 게리 바이너척이 오늘의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평소보다 많이 길었는데 책에 담긴 유익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핵심을 최대한 제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도 SNS로 돈 버는 스킬에 대한 자세하고 유익한 내용이 책에 너무 많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한 번도 SNS를 운영해 보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늘의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저장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SNS에 내가 투입한 노력과 시간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이 영상을 다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이 소리였구나 싶은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SNS를 운영할 때 있어서 내가 SNS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관련성이다. 이 관련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단순히 조회수를 올리고 흥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관련 있는, 내 상품 서비스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그를 위해선 내 컨텐츠를 볼 사람들이 이거 내 이야기다 라고 느낄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느낄 주제를 찾는 방법은 코호트를 명확하게 정의해서, 즉 타겟을 좁게 잡아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자, 그렇게 관련성을 잡았다, 코호트를 좁게 설정했다는 전제하에서 실제 제작 단계에선 우리가 무엇을 해봐야 된다? 플랫폼 분석, 유튜브든 인스타든 틱톡이든 특정 플랫폼에서 잘 되는 형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 유튜브에서는 썸네일, 스레드에서는 글의 맨 첫 부분, 인스타에서는 카드 뉴스면 맨 첫 장, 릴스면은 초반 1초, 3초 이런 부분들, 이런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을 매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스킬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실제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거나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계신 분들은 광고를 집행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광고를 집행하는 올바른 순서는 기획해서 집행한다가 아니고 컨텐츠를 깔아놓는다. 그 중에 성과가 좋은 녀석을 파악한다. 그 성과 좋은 녀석에게 돈을 태운다. 이게 바로 올바른 광고 집행 방향이라는 겁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다룬 이런 유용한 SNS 관련 인사이트도 저의 뉴스레터에서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동기부여나 자기계발 관련 콘텐츠를 전해드릴 때도 있고, 이런 인사이트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엄청 유익한 뉴스레터가 될 거라고 자신하니까요. 꼭 고정 댓글 클릭해서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